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태정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150만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보다 행복한 사람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 그리고 삶, 이 두 단어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제 대전으로 저의 고민과 실천의 대상을 옮겨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금 대전은 더 나은 발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 성장이 멈추는 정체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사업들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서 간의 격차로 도시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안정을 찾지 못해서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직 대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전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던 도시 발전 리더십에서 이제는 낡은 리더십을 벗어 던지고 늘 사람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리더십, 집단의 삶을 넘어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섬세한 리더십,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이야기하던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한 리더십이 지금 바로 우리 대전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태정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으로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대전을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 현재 상영 중인 1987이라는 영화에서처럼 민주화를 위해 불꽃 같은 저의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배우면서 국정 과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고, 또 현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책과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중앙부처의 운영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지난 8년간 유성구청장으로 일하면서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내부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삶의 질 1위 도시, 그리고 도시 경쟁력 상승 전국 2위라는 도시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행정은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4년마다 수장이 바뀌어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대전시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겪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생활정치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전시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은 그 인적 자원을 포용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대전시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 허태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에 대한 희망,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집단을 넘어 개인의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양한 출신들이 어우러지는 개방과 포용의 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에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포용성과 개방성을 더욱 확대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생동감 있는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전이 겪고 있는 동서간의 격차도 서로의 장점을 교류하고 윈윈한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에서 연구되어 나타나는 성과물들을 상용화하는 공간으로 제2의 대덕특구를 동부지역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쓰레기, 도시 등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공유와 협력이 넘치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성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청소년 진로 진학 사업 등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해서 교육하기 좋은 대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고교 의무급식을 바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타운도 만들어서 대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분야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전국적 모델 도시로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분권의 원년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1987년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을 맞이하고 있고, 촛불혁명에 의해 이제 시민 권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 국가 상황에서도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지방정부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이 제도와 정치를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켜 지방자치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공직 문화를 혁신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공직자와 대전 시민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이것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대전은 자치분권 최고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배 시장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또한 뛰어넘는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윗사람이나 중앙사람만 바라보는 관료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감수성을 가진 시민의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육과 아이들 교육에 힘들어하는 맞벌이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고통소리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전시정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모든 시정 분야에서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만들어 대전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스마트한 대전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대전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시정은 저의 공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민 공약 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시민, 스마트한 대전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하태종,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년의 대전시정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떤 게 가장 문제였다라는 평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평가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부분들도 좀 더 좀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대전시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쓴 거기 때문에 대전의 지난 4년을 평가하는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은 아무래도 대전시정이 지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시행정이 중심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 결과적으로 대전시장이 좀 혼란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대전시정의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과학, 경제정책 중에서 이 세 분보다 하태경 총장께서 훨씬 더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전에 하셨던 그 역대 시장님들은 다 훌륭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나름 그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다 하나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 시장님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역대 시장님들이 단 한 번도 연임에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이, 그 성과를 완성하고 그리고 전 지역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든 것, 그것이 제가 보는 대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육문화, 우리 영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문화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식견과 어떤 성과들도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 박성규 시장님, 또 권선택 시장님도 나름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일궈냈습니다만, 제가 굳이 그분들보다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가로서의 철학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사업 분야에서는 작은 단위였지만 많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의 현안 중에서는 주로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구권이라든지 유성, 그리고 굉장히 갈등 중에 있는 그 월평공원 그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주로 신도심권의 개발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유성구청장이 아닌 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동서격차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여기서 보면 모두가 웃는 대전을 위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면서 웃으면서 연설문을 좀 낭독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 손이 시려울 정도로 좀 실내 공기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이야기할 때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서간의 격차의 문제는 서울의 문제만이 아닌 대전의 현실적인 문제로 와 있고 이것은 대전의 도시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유성에서 구청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구청장으로서 일하는 데 어려움도 덜했고 또 성과를 만드는 데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유성과 그 기타 지역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발전된 성과만큼 그것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경제발전 성장의 기반들을 구축해 주는 것 못지않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교육과 문화와 이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자치구의 역량으로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을 대전시가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북권의 그러한 산업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그런 교육, 문화,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한 제가 유성에 있었기 때문에 유성 구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임 시장님들의 업적 중에서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 시장님 중에 한 분이었던 영국재 시장님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시고 그 사회적 기반들을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의 생각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교류하고자 했던 그 많은 노력의 시간들도 매우 중요한 성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다음 지방정부는 바로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러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서 시민 주도형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마 차후에 공약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트랙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제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민선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시장이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지지자분들, 기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